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L온의 대표원장 최승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안면부 색소 질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우리가 기미라던가 주근깨, 검버섯, 흑자 이런 것들이 안면부 색소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들인데요. 사실은 거의 구분을 잘 못하시고 잡티라던가 혹은 검버섯, 점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환자가 오면 일단 주근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주근깨는 아주 깨알같이, 보통 우리가 깨라고 표현하는데요. 깨알같이 작은 아주 연한 갈색부터 진한 갈색까지 색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약간 붉은색을 띠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그 멜라닌이라는 우리 피부의 색소가 크게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으로 나뉘는데요. 이 페오멜라닌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한 갈색에서 노란색에 가까운 연한 갈색에서 붉은색까지 해당하는 거고, 유멜라닌은 보통 아주 어두운 피부를 가진 이제 인종에게서 많은데 갈색에서 검은색까지 좀 더 좀 진한 색깔을 나타냅니다. 이것 때문에 주근깨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빨간 머리에는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빨간 머리를 가지고 피부는 하얗고 약간 붉은 홍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근깨가 쫙 깔려 있는 거죠. 주근깨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또 언니 이렇게 가족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근깨가 의심될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주근깨가 있었냐를 물어보면 빠릅니다. 주근깨는 발생 연령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면 3세에서 5세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주근깨가 있으면 이건 주근깨입니다. 흑자가 아니라. 흑자는 아주 만성적인 일광 노출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는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주근깨가 있느냐 이걸 먼저 확인합니다. 주근깨가 있으면 저는 루비 레이저를 씁니다. 루비 레이저가 없다면 아이펠도 쓸 수 있고 이 뒤에 있는 하늘색 아콜레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QCG 755고요. 그 다음에 피코 755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레이저를 쓸 수 있지만 루비만큼 주근깨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장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근깨가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은 저는 의외로 검버섯을 먼저 생각합니다. 검버섯은 지루각화증이라는 명칭이 정확합니다. 지루각화증은 의외로 우리 얼굴에, 우리 피부에 생기는 양성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에요. 점보다 더 흔합니다. 그래서 지루각화증은 나이 든 할아버지한테만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젊은 여자에게서도 굉장히 흔합니다. 지루각화증은 표피의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CO2 레이저나 혹은 어빔야그 레이저 같은 것들로 약간 태우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젠틀맥스 프로 같은 장비로 살짝 익혀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검버섯은 우리가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크기가 작고 아주 색이 진하면 주근깨나 혹은 일광흑자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루각화증을 구분해서 지루각화증이 있으면 태우거나 그 다음에 깎아서 없애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남은 공변은 저는 거의 이제 점을 제외하고는 일광흑자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합니다. 일광흑자는 그 모양이 또 그 색깔이,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잘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일광흑자는 대부분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 깊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일광흑자는 자외선에 의해서 오랫동안 피부 노화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의 회복도 더디고 또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적절한 반응을 잘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피부의 노화,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죠. 각질 형성 세포의 세네센스라고 표현하는데 노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하고도 연관이 많고요. 단순한 색소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미보다 일광흑자를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가 기미입니다. 기미는 저 기미 때문에 왔어요라고 하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태닝이거나 흑자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근깨나 지루각화증이나 혹은 일광흑자가 다 없어지고 나서 연하게, 우리가 밀크커피를 흰 옷에 흘렸는데 흰 옷을 세탁을 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빠지지 않고 얇게 남아있죠. 그런 빛깔의 색소 병변이 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미도 굉장히 진한 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미가 있으면 우리가 레이저 토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미 치료에 레이저 토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근깨가 있는지, 또 일광 흑자가 있는지, 또 지루각화증이 있는지, 또 단순한 태닝은 아닌지, 여드름이 생기고 나서 생긴 색소 침착,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닌지, 다른 질환이 아닌지 확인하고 나서 레이저 토닝을 하는 게 훨씬 더 치료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근깨 레이저 토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지루각화증이나 일광흑자에다 레이저 토닝하는 건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시술은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굳이 레이저 토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근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주근깨를 확인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 있었느냐? 있으면 주근깨입니다. 없으면 주근깨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지루각화증, 검버섯이 있느냐? 어린 여자에게서도 30대 젊은 여자에게서도 잘 생길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만져봤을 때 볼륨이 느껴지면 지루각화증인 경우가 많아요. 드물게 초기의 병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볼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나머지는 일광흑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광흑자는 좀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일광흑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길고 좀 난해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기미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치료가 어렵지만, 사실 기미는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환을 정확히 잘 구분하고 각자에 맞게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